안녕하세요. 자, 이번 거는 그 임원분이 이제 주민에게 좀 더 자세한 사항도 알려드리자 그래서 창구가 없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하튼 저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하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죠? 분담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분담금이나 이주비 계약금 이런 걸 어떻게 충당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화면에 계속 대한민국 민주주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건 빨리 너무 길어져서 영상들이 저도 힘드네요. 자, 지금까지는 독단적으로 팩트 체크했지만 앞으로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번에 팩트 체크하지만 임원 참석을 통한 빠른 소통과 또 감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잠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LH나 SH랑 하게 됩니다. 아니 민간이랑 우린 뭐 못해요. 그죠? 예? 어려워서. 자, 이주비는요. 감정평가액의 70%입니다. 여러분 감정평가는 언제 받는 거냐면요. 자, 보시면 자, 예정대로면 조합 설립 인가를 합니다. 원래 했다면은 3월 3일 날 정도 예정됐는데 지금 좀 늦어지겠죠. 아마도 조금. 자, 그런데 언제 그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이때 합니다. 그죠? 이때 그러니까 6월 뒤에 하네요. 그죠? 22년 6월 뒤에. 그리고 쭉 가보면 업자 선정 준비하고 선정을 해요. 그죠? 선정을 12월이에요. 22년 10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쭉 보면은 종전 종후 감정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3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기 뭐야 그 23년 뭐 초나 여하튼 뭐 돼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21년인데 한참 뒤죠. 뭐 그럼 가격은 뭐 더 오르겠네요. 어쩌면. 근데 여튼 간에 70% 해주고요. 민간은 50%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비 대출. 사업비 대출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건축 하는데 막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공사비 같은 거. 그런 거에 90%를 정부기관 허그에서 대출해줘요. 근데 이자율도 싸요. 1.2. 근데 민간인 경우에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민간 업체랑 하게 되면 뭐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70%, 임대 안 해주면 50%, 1.5. 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 거대로 한다. 사업비 대출을 90%를 받는다. 이주비 감정평가의 70%를 받는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진행될 겁니다. 대출금융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뭐 오구형이 뭐 감정평가에 4억 5천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다음에 뭐 분담금이 뭐 2억 2천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죠? 대학은 뭐 아마 오구형 이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알파 여하튼 뭐 좀 비스무리하게 될 겁니다. 저도 몰라요. 정확히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몰라요. 여하튼 근데 봐봐요. 내가 만약에 오구형을 한다. 저는 오구형에 살고 있고 오구형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액이 4억 5천이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신용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상관없고 여튼 개인 신용대출은 상관없고 여튼 담보대출이 1억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재건축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면서도 이러한 상세한 것들을 모르셔서 주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한 저한테도 필요한 정보이고요. 자, 보면 이런 경우에 이주비를 대출해 주는데 감정평가액의 70%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의 70%면 대략 한 3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허그에서 이거를 해주는 조건이 뭐냐면 이주비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기존 1억이 있어요. 빚이. 그러면 이거 받은 돈을 갖다가 이거를 먼저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그러면 1억을 갚았다. 그럼 얼마 남아요? 2억 2천만이 남죠. 요거를 갖고서 이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이 돈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렴한 데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이것도 뭐 난 좋은 데 살고 뭐 그러고 싶다 그러면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뭐 월세를 껴서 뭐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주비는 그다음. 그럼 이제 5구형의 분담금은 대략 2억 2천 정도로 그냥 잡은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몰라요, 누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2억 2천만 원에 10% 2,200만 원을 내야 돼요. 계약금을. 자, 계약금을. 그런데 계약금을 언제 내는 거냐? 이렇습니다. 뭐 지금 정확한 연도나 월은 몰라요. 조합 설립 뒤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철거 및 착공까지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죠. 그죠? 추첨하죠. 이 추첨한 다음에 계약금을 냅니다. 계약금을. 이때 계약금을 내는데 분담금의 10%를 내는 거예요. 이 분담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전체 총 사업비가 공사비 든 게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자산, 종전 자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업비 대출을 100% 해주면 그 계약금도 필요 없는데 90%만 해줘요. 그러니까 10%, 그 차액 10%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계약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2억 2천에 10% 2,200만 원을 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공이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합원 동호수 추첨한 이후에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계약금 10%는 2,200만 원 우리 현대타운에 갖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이 안 돼요. 순수 자기가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어떠냐?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이주비로 좀 이주한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뭐 이주한 다음에 1년 정도 걸리나요? 하여튼 이 뒤 얘기인데 여기서 이거를 돈을 미리 빼놔. 그리고서 2억을 갖고서 이주를 하면 돼요. 월세를 살든 어떻게든. 그래서 이 돈 갖다가 여기를 계약금을 내면 되겠죠. 만약에 순수 조달할 수 없다면, 그죠?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만 있고요. 공공사업, SH나 LH는 중도금도 없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죠? 중도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분담금이 원래 2억 2천이었는데 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인데 그냥 200만 원 빼고 계산한 겁니다. 그냥 손쉽게 2억 2천이었는데 이걸 냈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 잔액이 2억이 남았죠. 그죠? 2억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갚아야 합니다.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거야. 언제? 입주 전에. 그런데 그럼 이 2억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된 거잖아. 그러면 집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그죠? 뭐 10억이 넘겠죠. 뭐 그냥. 그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40%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처음에 집에 1억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이거 갚았잖아. 그죠? 갚았으니까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죠? 40%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주택을 담보대출 받아서 2억을 내면 돼요. 그러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총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허브로부터 대출 받은 게 처음에 이주비 3억 2천이죠. 그죠? 그런데 1억으로 이걸 썼어. 그죠? 주택담보대출을. 그럼 나머지 2억 2천만 원이야. 근데 1억은 썼다 치더라도 내 손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2억 2천만 원,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 전세를 가든 일단 있는 돈이잖아. 쓰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요거는 2억 2천만 원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근데 여기 뭐 3억이었잖아.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2억 2천 그대로 가져오는 거에다가 1억이 있겠죠. 1억. 1억은 또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분담금 남은 게 2억이었죠. 2억. 그러면은 2억과 여기 주택담보대출 갚았던 거 1억 있죠. 3억 정도 되겠죠. 그죠? 그거 정도를 여기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갚으면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소득이 없어서 큰 사이즈 살지만 작은 사이즈로 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출 받을 게 없으니까 작은 사이즈로 가서 아예 분담금을 아예 확 줄이거나 아예 분담금을 없게 하거나 뭐 이러신다는 거죠. 만약에 뭐 이것도 자기가 싫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내가 충분히 올라서 빼먹을 빼먹었다 그러면 매도하시고 나가도 되겠죠, 그죠? 그래도 뭐 돈을 버시겠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평형과 분담금은 설명드려 가정수치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도 생각 못했는데 카톡방이나 개인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저도 알아보고 그런 내용들을 팩트체크로 추후로 올려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